우리들의 생활정치 구독자님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김태형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 드리기도 참 민망한 시절이에요. 네. 예.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속보가 나오잖아요. 네네. 협상을 한 해 만에 내일이 휴전 협상 마감이지 않습니까? 휴전이 끝나는 날이죠. 내일. 예, 예. 예. 그런데 뭐 또 호르무즈를 막내 연애 뭐 네. 협상을 한 해 만에 하도 말이 많아서요. 그 얘기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뭐 내일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아예 협상 없이 전쟁이 재개될지는 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네, 지금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종전을 원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명확하군요. 그렇죠. 일단 뭐 무기도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국내적 지지도 약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4월 말에. 예. 이제 그것도 변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경제가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죠. 예. 세계 경제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불러올 경제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 장기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얘기 계속 했는데 미국도 알긴 알겠죠. 그거는. 예. 게다가 지상전 고려도 지난번에 작전 실패로 예. 그 뭐 조종사 구출 작전이니 뭐니 했던 그러니까요. 그 실패로 고려 대상에서 조금 제외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협상을 받은 이유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서 이란 걸 받은 거란 말이죠. 10개 항을. 그래 놓고 다 들어주기가 싫으니까 들어준다 그래 놓고 협상을 시작해 놓고 나가서 갑자기 딴소리하는. 예. 그래서 지금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 판을 완전히 깰 수 있을까 하는 그건 좀 어렵죠. 예. 깨는 건. 그래서 협상을 하되 한 번의 타결은 어려울 것이고 그 뭐 일괄 타결로 종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부분적인 타결 속에서 시간을 좀 더 연장하는 쪽에 모색을 하지 않겠느냐. 그 뭐 몇 개 합의하고 예. 예. 휴전 연장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자 협의를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나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종전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형적인 뭐 단계적인 출구 전략 뭐 이런 걸로 네, 뭐 보이네요. 좀 통속적으로 얘기하면 덜 쪽팔리게 이 마사지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졌는데 졌다라고 이게 하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뭔가 이겼다는 듯한 모습을 좀 신용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란의 요구를. 그렇군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어주고 예. 시간 끌고 또 이러면서 들어주고 뭐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스라엘인 것 같고요. 예.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10일간 하기로 했는데 예. 벌써부터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협상을 해서 휴전을 해도 안 지키는 거로 악명이 높은 나라이기 예.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거 회방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 이제 문제고. 예. 그 다음에 뭐 또 이란에서 뭐 협상을 바라지 않는 쪽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강경 세력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휴전 협상을 위반했을 때 이란이 맞대응해서 이게 또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이란 유조선 하나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란도 바로 공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예. 뭐 진행이 되다 보면 또 휴전 협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냐 예. 하는 얘기도 있는데 뭐 최악의 경우는 뭐 파탄되고 완전히 파탄되고 전쟁이 재개되는 것이겠죠. 예. 근데 그럴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간을 좀 끌고 가지 않겠냐 예.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서로가 좀 명분도 좀 필요하겠죠. 그 이란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예. 뭐 핵 문제라든가 예. 뭐 미군 철수 문제. 근데 미군 철수 문제는 오히려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보는데 예. 미국에서 그거는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우리 미군 기지 다 깨졌는데 거기 예. 다시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냥 재건 비용만 더 든다 이럴 수 있겠네요. 이 기회에 그냥 빼겠다. 예. 트럼프는 어차피 세계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 철수를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요. 이 기회에 그냥 다 빼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논점이 안 되고 예.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문제, 그다음에 핵 농축 권리 문제, 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 뭐 이런 게 오히려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은 핵 농축 문제에서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뭔가 예. 뻥을 쳐야 확실한 되는데, 전리품이 필요할 그렇죠. 이란의 핵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저지하려고 전쟁을 시작한 건데 막았다 내가 결국. 예. 이란의 핵물질을 해외 반출시켰다. 예. 뭐 이러면 승리를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로서는 그거를 이란이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예. 절박함도 있지만 당장 자기의 승리를 포장하기 위해서도 예. 그게 좀 필요하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란은 그 주권 문제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예. 여기서 상당히 좀 교착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미룰 수도 뒤로 있겠네요. 빼고 딴 거부터 하고. 예. 그래서 몇 개의 합의, 예. 그다음에 휴전 연장, 예. 합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이 얘기는 좀 어쨌든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준비했던 질문이 이건데요. 그 벌써 뭐 속보가 워낙 쏟아지니까 조금 잊혀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수 밈 통해서 뭐 치유자, 구원자 등등등 이런 자기 연출, 트럼프의 자기 연출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네. 도대체 이건 정말 무슨 의도냐. 네.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소장님의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트럼프에게 가장 특징적인 심리를 꼽으라면 명예욕이 과하다. 명예욕이요. 예, 과하다. 그러니까 명예욕이라 그러면 뭐 쉽게 하면 저런 거죠.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죠. 야. 저 이상의 명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성장기를 거치면서 어려서부터 명예욕이 좀 과도하게 자리 잡는 그런 성격, 성장기부터요. 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이 아버지 관계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인정을 잘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예. 원래 가문의 후계자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형이죠. 후계자는 형이었습니다. 형이었군요. 네, 프레드인가 이름이. 근데 형이 원래 후계자로 지목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트럼프 너는 둘째니까 너는 아니고 이 가업의 계승은 너희 형한테 시킬 거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형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 형은 트럼프 집안에서 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집안이 이제 독일 병정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네, 독일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가 좀 독일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독일 혈통인데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해서 트럼프 가문이 이제 부를 좀 축적하게 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장자에게 관심이 쏠렸는데 이 형이 트럼프 집안의 이 독일 로봇 같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아. 굉장히 정서적이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랄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엄청 반항합니다. 예. 아버지가 완전히 독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예. 파일럿도 되고 뭐 요트도 타고 뭐 마리화나도 좀 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하고 끊임없이 충돌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걸 이어받죠.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대신 이제 계승해라. 그러면 그 형이 좀 젊은 나이로. 네, 젊어서 죽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자식들한테 일절 알코올, 마약 이런 걸 못하게 통제한 것도 형의 그런 좌절을 받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원래는 자기는 아버지한테 눈밖에 난 자식이었다가 형이 죽음으로써 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예. 그렇다면 일단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면 성과를 내면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고 칭찬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아버지였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업가로 성공을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호텔을 트럼프 타워를 쳐서 예. 벽을 트럼프가 바짝바짝 하는 거로 이렇게 유리 같은 거로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거 누가 본다고 저런 거 붙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빠나 전교 1등 아니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러면 전교에서 몇 등 했어? 그러면 3등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 3등밖에 못했냐? 예. 이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게 내가 뭔가 강력한 명예를 얻어야 인정을 받겠구나. 그래서 인정욕이 명예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욕망을 갖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을 죽게 만들었다. 이것도 하나의 원망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형에 대해서 평가 되게 우호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뭐 후회도 하고 형한테 비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얘기도 써놓고. 예.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트럼프 집안에서 그나마 트럼프를 인간적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줬던 건 형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따뜻하고 예. 정서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좋은 형이었겠죠. 그렇겠네요. 네, 대화 상대였을 거고. 예. 근데 그 형이 죽게 된 데는 아버지의 그런 어떤 폭력, 뭐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겠지만 권위적인 어떤 태도, 강요 이런 것 때문에 형이 실패하고 좌절했다. 이런 데서 오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또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는 아버지를 뛰어넘겠다. 예. 아버지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장사꾼으로 성공했어도 예. 그래봐야 장사꾼 아니냐. 예. 나는 장사꾼을 넘어서서 명예를 얻어서 예. 당신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아버지는 돈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나는 명예도. 명예를 얻겠다. 그래서 형을 죽인 아버지, 나는 형처럼 되진 않겠다. 명예를 얻어서 예. 형의 실패도 능가하고 아버지도 뛰어넘고 이런 또 욕망이 생기면서 명예욕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쇼프로에 나가서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하고 뭐 또 정치에 도전하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까지 도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벨 평화상 같은 멋진 걸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노벨 평화상은 그냥 전쟁 범죄자가 되지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예수라도 돼볼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뭐 예수 같은 사람이 된다든가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뭐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마음속에 이제 꿈틀꿈틀하는 거죠. 지금도. 그치질 않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예. 나 잘났다. 나 상 받았다. 자기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지금 전쟁 10개를 네, 멈추었다. 예. 예. 자,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런 짓을 했다는 그게 하나가 이유가 되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아주 지독한 승부욕이 있어요. 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을 때린 일화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주 난놈이죠. 그래서 대결에서 지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아버지가 승패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면 루저, 이기면 뭐 좀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진다는 것은 쫓겨나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고 그리고 형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데서 패배는 명예와는 반대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승부욕이 엄청 강해지고 특히 이제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주류 정치인들하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더욱더 이 오만해지면서 또 그들을 혐오하면서 명예를 추구하고 공격하는 그런 승부를 보아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승부욕도 훨씬 강해집니다. 쌓이고 쌓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자기가 졌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살면서. 저도 다 이겼다고 마사지를 합니다. 한 번도 안 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결국 내가 이겼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교황이 자기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공격했죠. 그럼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싸움 걸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교황하고 한번 붙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교황을 이겨야 된다. 내가. 교황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 교황이냐? 난 예수야. 그렇군요. 내가 너무 위에 있어. 그런 말도 해요. 내가 미국 대통령 안 됐으면 미국인인 당신이 교황이 될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했어요. 그런 투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너는 내 아래지. 나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깔짝대냐. 중세 시대 황제 정말. 이거 뭐 이제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야말로. 정말 노킹스
저항할 만해요. 예, 근데 트럼프도 이제 일종의 모두까기형 인간이라서 자기를 건드리면 다칩니다. 예. 그것도 아주 즉자적으로 치죠. 예. 참고 인내하고 전략적 사고를 해서 공격하는 쪽은 아니에요. 예. 공격받는 순간 일단 입으로라도 쳐요. 그래서 교황이 자기를 공격하자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응 중에 하나가 예수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트럼프의 고질적인 그 과도한 명예욕과 예. 지독한 승부욕, 공격에 대한 예민함, 과민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예수를 올려서 교황하고 이제 맞짱을 뜨려고 했던. 예. 근데 뭐 당연히 반응이 안 좋았죠. 욕만 바가지로 먹고 내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황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서 물러서진 않고 이제 맞붙어서 싸우는 사람인데 그게 극단까지 가서 상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면 극적인 화해도 합니다. 그게 이제 1기 때 북미 회담이죠. 예, 예. 김정은 위원장하고 서로 예. 북을 뭐 지도에서 불바다를 만들겠다. 유엔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예. 북쪽에서도 뭐 트럼프를 노망난 늙은이라 그러면서 예. 불로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핵전쟁.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겠거든. 견적이 안 나오거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로 회담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북미 회담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그 정도로 이길 수 없을 때는 지느니 예. 협상을 해서 친구가 되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교황하고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테니 예. 이제 계속 예수밈을 올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네. 또 소장님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 거죠. 예. 트럼프는. 예. 명예욕도 지나치면 안 된다. 그렇죠. 항상 과유불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명예욕 이변에는 또 지독한 탐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과도한 명예욕이 강하다, 명예욕이 강하다는 얘기지 예. 탐욕이 없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 벌써 그 선물 때문에 네. 추구한 또 얻은 이득이 얼마다 막 이런 지금 얘기 설이 나오죠. 있잖아요. 트럼프가 말을 자꾸 바꾸는 이유, 예. 뭐 협상이 막 터질 것처럼 얘기했다가 네. 갑자기 석기시를 돌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예. 이유가 주가 조작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고 예. 그 과정에서 트럼프 가족들의 지금 떼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 사실 가능성이 높죠. 예. 그 트럼프는 국민들 다 죽든 말든 예. 자기 돈만 모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명예까지 노리는 그러니까요. 그냥 돈이나 벌지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아버지는 돈만 추구했는데 그렇죠. 본인은 돈과 명예를 돈도 추구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뛰어넘어서 더한 것도 왕관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딱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재명 대통령이 왕관 줬을 때 예. 매 그러니까요. 집에 가서 매일 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루 종일 밥 쓰고 밥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게 천년된 왕관이다. 신라, 야, 이 1000년 전에 만든 거래. 예.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연결된 얘기긴 한데요. 이거 이제 국내 정치 때문에 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네,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 막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교황 공격, 예수밈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게 12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막 정신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트럼프가 이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이 전쟁 중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이벤트군요, 정말. 그러니까 전쟁을 이용해서 예. 야 파월 그동안 그렇게 자르고 싶었는데 모자랐는데 전쟁 중에 자르면 좀 쉽지 않을까. 묻히기도 하고 이 기회에 명분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사실 10명 넘는 장군들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근데 묻혔어요. 평시에 그렇게 잘랐으면 난리가 났겠죠. 난리 나죠. 근데 전시에 잘라버리니까 뭐 사람들이 잘랐냐 말하냐 뭐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자기한테 좀 개겼던 장군들, 말 안 듣는 장군들 다 잘라버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전쟁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예. 저것도 일단 갈아쳐야 돼.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과 같은 전쟁을 계속할 경우
물가 상승은 예. 분명하게 이제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 국가 부채 부담이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가 부채 문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예. 39조. 예. 근데 조만간 40조를 돌파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환 불가 상태란 말이죠, 거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예. 국가 부채 문제가 터집니다. 정말 진퇴양난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예. 파월은 분명히 저거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내 말 안 들을 내 말 안 건데. 들을 건데 내 말 잘 듣는 사람 지겠다 박아놔야 예. 내가 좀이라도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 기회에 바꿀 수 있는 인간들은 다 바꾸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딱 네. 이거는 그러면 거의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작전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사람들 있잖아요. 살생부에 올라있던 그러니까요. 사람들. 그거 계속 치는 거죠. 때가 오면. 그러네요. 이게 D-Day 작전이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미국 이란 전쟁이 진짜 종전이 될 거냐 막 이런 질문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뭐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긴 합니다. 일단은 종전으로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어느 쪽이 그게 없냐? 미국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이란 쪽은 있는데 참 무서워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쟁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럼 결국 트럼프도 아무리 미친놈 같아도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계산은 또 잘하잖아요.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게 될 것 같으면 전쟁을 시작하는데 또 안 될 것 같으면 종결도 빨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예멘을 공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 군부의 강경파가 예멘을 공격하면 당장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트럼프가 30일 딱 줘요. 예. 30일간 해봐라. 그래서 안 되면 멈추는 거다. 예. 30일 동안 했는데 예멘을 굴복을 못 시켰습니다. 예. 그러자 바로 중단시켜 버립니다. 예. 그만해. 예.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성공했으니까 된 거고 예. 뭐 이란도 참수작전 성공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아 이게 종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주변에서 압박을 해도 예. 자기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종전으로 가고자 하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예. 그 종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아까 있다고 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일괄 타결로서의 종전은 어려울 것이고 좀 시간을 상당히 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 서서히 종전으로 이동해 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전쟁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종전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 그리고 결국 종전이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참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는 최대한 자기 페이스대로 맞춰서 네, 출구 전략을 짜면서 가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아 피해가 우리한테 오니까 벌써 문제죠. 기름값은 이제는 2,000원 네. 이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트럼프가 봉쇄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예. 트럼프가 원래 호르무즈합을 열라고 막 지랄 발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놓고 자기가 봉쇄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막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예 다 막아버려가지고 호르무즈에서 석유를 못 사게 되면 예. 우리 거 안 사겠냐, 우리 걸 사지 않겠냐.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상당한 유조선들이 미국 쪽으로 간다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석유를 팔기 위해서 그것도 비싸게 평소보다 한 두세 배씩 팔겠죠. 예. 그러면 미국 석유 재벌들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텍사스가 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중동 거를 막아놓고 예. 미국 석유를 좀 팔자. 이런 계산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예.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겠죠. 예.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재미를 볼 수 있다는 예. 생각도 있어서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이 봉쇄도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전쟁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이란이 먼저 봉쇄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가 돼서 피해를 입는 나라들한테 사실 배상 책임은 미국한테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이 배상할 생각이 없겠죠. 예. 당연히. 예. 그리고 돈도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야 우리 배상금은 없는데 이란 너희도 복구를 해야 되고 배상도 받아야 되니까 통행료 받는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예. 그럼 그걸로 배상 퉁치자. 그러니까요. 이런 제안을 미국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미국이 저지른 예. 행위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봉쇄에 아무 책임이 없는 예. 많은 나라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니까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온다. 지금 배상금 360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중견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트럼프한테 배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야 너 때문에 거기가 막혔는데 그렇죠. 네가 배상해라. 통행료 네가 내라. 아니 피해는 우리가 받는데. 그렇죠. 1차 피해 이란, 2차 네. 피해 우리 같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미국도 피해를 입었겠지만 그건 지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입은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새로 오신 한국 주재 미국 대사. 스틸박. 예. 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정광훈 또는 전광훈이요. 미국의 전환길이라고 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꼴통 극우입니다. 예. 진짜 무시무시한 말들을 많이 했죠. 한국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얘기도 그랬다면서요. 한 적도 예. 있고 혐중 혐북 발언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하수인 비슷하게 그런 얘기들을 아주 거칠게 뱉어온 그러니까 정광훈급의 인사다 미국에서 뭐 그렇게 이제 봐도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찌 보면 절대로 대사로 임명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 몇 명 꼽으라 그러면 저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네, 고든창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예, 옛날부터 예. 유명한 예. 사람들 그 중에 하나. 그래서 김준형 의원이 예. 오적이다. 예. 반한 오적이다 꼽은 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임명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왜 도대체 저 미셸 박을 임명했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이유는 이 남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아니 남북 관계라 북미 관계를 예. 고려했을 때는 임명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북미 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잖아요. 강하잖아요. 욕망이 강한데 예. 저 미셸 박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틸 박은 예. 뭐 오히려 회담하다 보면 막 이제 중간에서 스틸이나 하고 그럴 텐데 예. 도움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자 그런데 왜 임명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북미 관계는 한국을 제외하고 아. 우리가 직접 한다. 아 패싱한다. 패싱한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 사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 예. 트럼프가 기대가 컸어요. 나름. 야 그렇죠.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해줘서 나 예. 소개팅 시켜준다는데 예. 더군다나 뭐 피스메이크 막 그래서 막 띄워주고 하니까 예. 기대를 했어요. 야 한국 너희들이 언제쯤 나 소개해 줄 건데 예. 북쪽에. 근데 시간이 가도 한국과 북과의 관계가 개선이 전혀 안 됩니다. 예. 대화도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얘를 믿고 뭐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예. 이제 기대를 접자. 그러니까 야 페이스메이커 너희들 이제 못하지. 예. 내가 직접 할게. 아. 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면 그 북미 관계 개선에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이 기대를 접었다면 예. 이제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입장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얘들을 꽉 쥐어서 예. 돈을 뜯어내고 아. 이익을 볼 것인가 예.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악당을 보내는 거예요. 예. 악당. 예. 그래서 미셸박 그 스틸박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재명 정부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끊임없이 압박을 한다. 특히 누구랑 저 사람이 손을 잡을 위험이 크냐 하면 한국 내에 있는 극우 세력들, 예. 내란 세력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광훈, 전한길, 장동혁 예. 이런 류의 인간들, 뭐 나경원 예. 이런 인간들을 접촉해서 야 이재명 정부 흔들자 같이.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그거에서 뭐 흔들흔들 위태로워지면 예. 그만큼 미국에 맞서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 우리가 너희 정권을 전복할 수도 있어. 근데 뭐 그 싫으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 이런 역할을 하러 오지 않을까, 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목적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근데 문제는 저 미셸 그 스틸박이 노련한 이 정치 공작을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좀 아니군요. 골드버거 쪽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골드버거는 이 전 대사인 골드버거는 정치 공작의 달인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남미에서 정치 공작하다 쫓겨나는. 예. 우리나라에 와서도 아마 정치 공작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눈에 잘 안 띄죠? 예. 네, 세련되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살짝. 진짜 전문가군요. 전문가죠. 프로죠. 근데 이 스틸박은 그런 쪽은 아니에요. 거칠어요. 예. 그쪽에 종사한 적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캐리어는 하원 없군요. 쪽에서 일하는 정도 뭐 이런 거죠. 뭐 그 말로 떠드는 그러네요. 밖에서. 그래서 친 말에 그렇죠. 그런 거군요. 그 언행이 거칠어요. 예. 그 세련되게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와서 그런 거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 한국 국민들의 반미 정서를 엄청 자극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스틸박을 보낸 것은 한국을 계몽시키려고 보낸 거다. 계몽 대사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반미 감정이 트럼프 올 때 한국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야. 더 반미 감정이 좀 더 일어나야 열심히 돼. 하셔라. 한국 사람들 아직 약해. 내가 분발하게끔 계몽 대사를 보내줄 테니 다시 일어서 뭐 이런. 그래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스틸박이 왔을 때 우리 한국민들의 거센 반발, 예. 반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국인에 대한 모독,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욕이니까 반대하고 악을 해망을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 설사 임명된다 하더라도 예. 지들 마음대로는 안 될 것이다. 예. 특히 스틸박 마음대로 예. 한국을 주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스틸박이 차라리 유승민이나 뭐 이런 연대를 좀 추구하면 나을 텐데 그렇죠.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예.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면 우리 한국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는 그렇죠. 안 넘어가죠. 그래서 눈에 다 보이게 움직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운동도 오히려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스틸박의 대사 임명은 트럼프로서는 사실 악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겠는데요. 네. 아까 그 미국의 전광훈 얘기하시니까 제가 전광훈 얘기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그 광화문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등장했다고 하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일요일 날은 이제 사랑 제일교회 자기 본당 네.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방제로 북한한테 먹히면 되겠냐. 아주 관련된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을 하려고 한다. 국민투표로. 그래서 이재명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 4년 중임제로 본인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거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까 특별헌금을 지시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 번이라도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은 100만 원을 내라. 100만 원씩 헌금을 해라. 이야. 그리고 지금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라. 그만큼 현찰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그다음에 현찰이 없는 분들은 3개월 안에 반드시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투표하는 해라. 이거 느낌이 좀 싸한데요. 이거 이제 운동하자는 거죠. 제가 볼 때 최후의 먹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정도로 절박하게 돈을 내라고 한 거 보니 예. 정광훈이가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광훈이가 이번에 뭐 법원에 말도 안 되는 판결로 풀려나고 또 사실 집회 참가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중병이라는 이유로 그 뭐 공범들하고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풀어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회를 참석할 수 있게 데모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법원이. 그러자 이제 정광훈이가 야 이게 내란이 아무래도 만만치 않겠다. 뒤집기가 뭐 스틸박이 오지만 성공할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다. 내가 이번에 가서 당해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다. 이 사람도 아주 본능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갔을 때 한몫 싹 긁어서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훗날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후의 삥뜯기를 시전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면 이제 그야말로 착취당하는 것이죠. 아마 정광훈은 먹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마지막 헌금이 되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최후의 헌금. 그러니까 액수도 크고 아주 강하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광훈도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마지막으로 한번 끌고 먹으려고 앞으로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풀어준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렇죠. 또 데모를 할 수 있게 집회 시 나갈 수 있게 이거 마치 꼭 한 것도 윤석열 풀어준 것처럼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뭐 계속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정광훈한테도 그랬고
전환길한테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예. 그 판결을 내려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는 게 내란 세력을 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스틸박이 왔을 때 이 조희대 사법부는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조희대 탄핵은 좀 해야 된다. 이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내란을 계속 조장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예. 일단 조희대 탄핵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특히 이 스틸박에 대한 경각심, 네.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뭘 스틸할지 모릅니다. 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오늘 김태형 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종전은 다가오는데 또 이 트럼프의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뭔가를 막 계산하면서 막 출구 전략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뭐 기름값은 오르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정말 종전 소식을 좀 듣기를 바라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에 또 소장님 모시고 소장님께는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트럼프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아깝긴 해요.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전쟁이 끝나야죠. 그러니까요. 예. 예. 다음 주에는 정말 전쟁 끝나서 소장님께는 다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